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카드사들이 고객의 카드 갱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 전월세 대책 태스크포스가 전월세 상한제 등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펜텍을 이끌게 된 이준우 대표가 1년 안에 펜텍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 옵션 만기를 맞아서 기관의 매도세에 밀려서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구경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마감 시황부터 듣겠습니다. 네, 10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6포인트 내린 2001.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자넷 옐런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지명 소식에도 연방정부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며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도 기관의 물량이 쏟아지며 약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세를 높이며 지수는 장중 소폭 반등하기도 했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며 결국 약보합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1,403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30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이어갔고 개인도 1,601억 원어치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은 2,914억 원어치를 내다 팔며 지수 상승을 가로막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수장비가 1.31% 올랐고 유통업과 종이목재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보험과 비금속 광물, 의약품, 금융업, 건설업 등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이 일제히 상승했고 SK하이닉스도 2.6% 올랐습니다. 삼성생명과 SK텔레콤, KB금융, 포스코는 내렸습니다. 또 이날 메일유업이 우유값 인상과 중국 시장 분유 수출 증가 기대감에 5.81% 상승했고 현대위아도 영업이익률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3.85%로 올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잘 달리던 현대차 드디어 이제 사상 최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군요. 현대차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네, 현대차의 주가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가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4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중국 등 해외 시장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가능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2.76% 오른 26만 500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 거래일에 이어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지난해 4월 기록했던 사상 최고가인 27만 2,500원의 턱밑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외국인들은 지난 8월 26일 이후 28거래일 동안 단 하루를 제외하고 현대차 주식을 순매수했습니다. 이 기간 외국인들이 사들인 현대차 주식만 7,228억 원에 달합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국내 공장의 생산 정상화와 브라질 공장의 3교대 전환 등으로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가 4분기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128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 제네시스 신차 출시와 함께 글로벌 자동차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양그룹 사태로 이 회사채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LG전자의 회사채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LG전자는 오는 18일 5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1,000억 원, 7년 만기 500억 원, 10년 만기 5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LG전자의 회사채 신용등급은 AA이며 내일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실시합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LG전자의 회사채가 흥행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G전자의 7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3.72%, 10년 만기 회사채 금리는 4.1%가량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만족시키는 수준입니다. 지난달 말 수요 예측을 실시한 포스코의 경우 10년물의 금리가 3.63%가량으로 투자자들의 기대보다 금리가 낮게 형성돼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LG전자는 동일한 신용등급의 회사보다 0.02%에서 0.03%포인트가량 금리를 높게 제시해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자금은 충분하지만 우량 회사채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LG전자의 수요에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소식 구경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전망치 4%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한은은 내년 상반기 3.9%, 하반기 3.7%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 제시한 2.8%를 유지했습니다. 한은은 또 내년에 취업자가 38만 명 늘어 올해보다 고용 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은 올해 3.2%에서 내년 3%로 다소 낮아지고 고용률은 올해 59.5%에서 내년 59.7%로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내수 부진에서 점차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는 지난 5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5개월 연속 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카드사들이 고객의 카드 갱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고객 카드의 이용 한도를 줄이거나 수수료 등 약관을 변경할 경우 고객 고지 절차가 강화됩니다. 또 카드사가 고객의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 100%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금융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등 카드사에 내려보냈으며 카드사들은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 개정된 표준 약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카드사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다듬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월세 대책 태스크포스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3대 전월세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계약 기간 후 세입자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 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가격을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골자입니다. 또 새 들어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최우선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액수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최우선 변제액 상향 조정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7,500만 원인 최우선 변제액을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억 원으로 주승용 의원은 1억 5천만 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창업주 박병엽 전 부회장에 이어 펜텍을 이끌게 된 이준우 대표가 1년 안에 펜텍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상암동 사옥에서 열린 신제품 베가 시크릿 노트 공개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펜텍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고로 존재할 것이라면서 최소한 1년 안에 50년 영속할 수 있는 펜텍의 새로운 초석을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베가 시크릿 노트는 펜텍이 박 전 부회장 체제에서 이사장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바뀐 뒤 처음 내놓는 스마트폰입니다. 베가 시크릿 노트는 5.9인치 풀 HD IPS LCD 화면과 3GB 램을 장착했으며 PC 없이 다른 IT 기기와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USB 기능을 스마트폰 최초로 구현했습니다. 전작인 베가 LTA에 적용했던 뒷면 지문 인식 기능과 소비자 요구가 많았던 내장형 디지털 필기구 V펜을 함께 탑재했습니다. V펜을 꺼내면 펜과 관련한 응용 프로그램을 빠르게 실행할 수 있으며 스마트 커버를 닫은 상태에서도 덮개 있는 작은 창에 메모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가 이석재 KT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은 이 회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매각하면서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팔아 회사와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며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헐값 매각 후 해당 사옥들을 다시 높은 가격에 장기 임대하면서 부동산을 사들인 펀드에 수익을 챙겨준 비정상적 계약이라며 이로 인해 KT가 입은 손해는 최대 869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서울경제TV가 개국 5주년을 맞았습니다. 서울경제TV 임직원들은 오늘 상암동 사옥에서 개국 5주년 기념식을 열고 모기업인 서울경제신문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김인영 서울경제TV 겸 서울경제신문 사장은 지난 5년간 어렵고 힘든 역경을 이겨내며 오늘의 위상을 만든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한다며 경기 불황과 경쟁 채널 간의 경쟁 격화로 미디어업계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일보 그룹의 지배 구조 변화 등 격변기 속에 한 해를 보내고 있다며 서울경제신문 중심의 새로운 독립 경영 체제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사장은 뉴스 콘텐츠 생산부터 광고 수주,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신문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신규 투자 자금도 유치할 것이라며 임직원들도 젊음과 열정, 패기로 회사가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제닛 옐런이 미국 연준 의장으로 공식 지명이 됐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의장이 오르게 된 셈인데요. 자, 앞으로 그 앞에 놓인 과제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제부 이혜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옐런 의장이 100년 역사상 첫 여성 의장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언제 취임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오늘 새벽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벤 버냉키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옐런 의장이 오늘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유력한 후보였던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조기에 낙마하면서 시장의 예상대로 옐런 의장이 차기 의장으로 지명됐습니다. 연준 100년 역사상 최초 여성 의장이며 부의장으로 내부 승진한 첫 케이스인데요. 내년 1월 상원 청문회를 거쳐서 정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상원 청문회는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경기 부양을 우선시하는 옐런이 이제 의장에 오르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연준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옐런 부의장은 버냉키 의장을 보좌하면서 통화 정책을 꾸준히 수행해 왔기 때문에 일단 기존의 경기 부양적 통화 정책이 일관성 있게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옐런은 오늘 연준 의장이 공식 지명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장과 고용을 중시하는 경기 부양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는 더 강해졌고 금융 시스템도 더 건전해졌다고 하면서도 미국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리세션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돈을 푸는 통화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옐런 지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예,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과 아시아의 주식시장은 소폭 상승했고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옐런의 차기 연준 의장 지명이 아시아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양적 완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규모 축소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옐런의 지명은 이미 예정된 일이라 시장 영향력이 크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관심 가는 부분은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시기일 텐데요. 시장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예, 오늘 공개된 연준의 9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연내 양적 완화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좀 더 고용 지표를 확인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9월 회의에서도 양적 완화를 시행할 만큼 고용 지표가 확보되지 않았는데요. 그 이후 셧다운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회복에 제동이 걸리면서 양적 완화 축소 시기는 조금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비둘기파인 옐런이 차기 의장에 지명된 데다가 FOMC 정례 회의가 올해 2차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내 양적 완화를 기정사실화했던 연준의 행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옐런 의장,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차기직 연준 의장으로 오르게 될 것이고, 100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으로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남편 되는 부부는 예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라고 하니까, 이채로운 그런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화제를 끌기에 충분한 그런 인물의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좀 좋은 그런 정책들 많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고요. 자, 지금까지 국제부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4분기에도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4분기 기업 자금 사정 지수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92로 집계됐습니다. 2011년 3분기 이후 10개 분기 연속 기준치 100을 밑돌았습니다. 기업 자금 사정 지수는 기업들의 자금 흐름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100을 넘으면 전분기보다 해당 분기의 자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과 석유, 화학이 기준치를 웃돌며 자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기계, 금속, 철강 등은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고가 패션 브랜드들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제일모직의 띠어리, 토리버치 등 해외 상품 사업부의 매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나인웨스트와 콜롬보 매출도 10% 이상 신장했습니다. LG패션의 조셉 매출은 20% 이상, 막스마라와 네오나드, 블루마린은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매출액 7,883억 원 중 절반 수준인 3,842억 원을 수입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수입 브랜드 판매가 급증하는 것은 정장 겨울 외투류와 브랜드력이 강한 제품 등은 제값을 주고서라도 구입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신세계백화점이 국내 최대 재래시장인 남대문 시장을 국제적인 쇼핑 명소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에 나섭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늘 서울 중구청과 남대문 시장 상인회 등과 전통시장 상생 발전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신세계는 우선 남대문 시장 내 점포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 2-3개의 모델 점포를 선정하고 상품 배치, 디스플레이, 가격, 광고 표시물 등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상인을 위한 중국어와 일본어 등 언어 강좌도 개설해 외국인 응대 수준을 높이고 고객 응대 서비스 노하우를 상인들에게 전달합니다. 신세계는 앞으로 영등포점, 인천점, 경기점 등도 주변 전통시장과의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LS전선이 차세대 지능형 통합 배선 시스템인 싱클윈을 개발했습니다. 지능형 빌딩에 독립적으로 설치해 운영되던 음성, 데이터, 보안, 네트워크 장비와 선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합니다. 실시간으로 시스템 운영 상태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고 시스템 변경은 물론 통신 장애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LS전선은 기업, 대학, 은행 등 지능형 빌딩뿐 아니라 대규모 데이터와 전력을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 등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생경제 현장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